이 천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의 혼처를 거론하다니. 부잣집 마님의 손바닥이 청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청이는 비틀거리며 마루 끝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요. 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닥쳐라. 내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혼인을 논하다니. 이게 바로 천것의 버릇없음이로구나. 박씨 부인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이 청이의 악몽 같은 하루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성박 작은 마을에 청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혼인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이 재수 없는 것이 우리 아들을 죽였어. 시어머니는 청이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술에 찌든 도박꾼이었던 아버지는 청이가 가져온 폐물마저 도박판에서 날려버렸지요. 쓸모없는 년, 당장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갈 곳 없는 청이는 남의 집빨래를 해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습니다. 어느 날 마을 부잣집 김진사 댁에서 삭바느질 꾼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문을 연 것은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과부로구나. 뭐 손재주가 있으면 써주지. 하지만 하루 품삯 쓴 닭푼이다. 밥은 주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해라. 닭푼. 겨우 죽 한 그릇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는 겉으로는 선비였지만 실제로는 소작인들에게서 새를 뜯어내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은 더욱 악독했습니다. 청이가 일을 시작한 첫날 박씨는 옷감 더미를 쌓아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안에 다 깁거라. 한 땀이라도 삐뚤어지면 품삯은 없다. 청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일을 마쳤을 때 박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 땀이 고르지 않구나. 다시 뜯어서 해. 그날 밤 청이는 촛불을 켜고 밤새 바느질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연달아 일주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청이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버텼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 어느 날 오후 청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두레박 줄이 끊어지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수려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저는 이 집 외동아들 김석주라고 합니다. 아가씨 성함은? 청이라고 합니다. 석주는 청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희 씨, 손이 많이 상하셨군요. 청이는 황급히 손을 감췄습니다. 손은 일한 흔적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지요. 석주의 말에 청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석주는 종종 청이를 찾아왔습니다. 책을 빌려주고 시를 함께 읽었지요. 청희 씨, 당신은 참 특별한 분이십니다. 글의 뜻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시다니.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몸종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박씨 부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그 바느질꾼 계집과 정을 통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박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내 아들을. 박씨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청이와 석주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밤늦은 시각 석주가 청이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청희 씨, 저와 함께 도망가시겠습니까?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합시다. 나으리, 그러시면 나으리의 앞길이 막힙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내 아들을 꿰었구나. 아닙니다, 마님. 오해이십니다.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무슨 오해냐. 박씨는 청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는 청이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의 혼처를 거론하다니. 박씨의 손바닥이 청이의 뺨을 다시 후려쳤습니다. 인연의 방을 수색하거라.
분명 훔친 물건이 있을 것이다. 하인들이 청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뒤 하인 하나가 비단 주머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은비녀와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 봐라, 역시 도둑이었구나. 마님,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 방에 몰래.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변명이냐? 당장 관가로 끌고 가거라. 석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청이는 결백합니다. 제발 고발을 취하해 주십시오. 김진사가 석주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천한 것에게 마음을 빼앗겨 집안을 망치려 하는구나.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이나 준비해라. 내 말을 거역하면 너도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석주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청이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김진사 댁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 사실이냐? 저는 결백합니다, 사또. 증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사또는 김진사의 편이었습니다. 평소에 뇌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지요. 증거가 명백하니 곤장 30대에 처한다. 청이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하나, 곤장이 청이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둘, 셋, 매가 내려칠 때마다 청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30, 마지막 매가 떨어졌을 때 청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등이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 마을에서 추방된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전현이 도둑질을 했다더라. 과부라 그런가 보지. 버릇이 없어.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청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청이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밤중에 청이는 쓰러졌습니다. 등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빗소리에 청이는 눈을 떴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바위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청이는 이틀을 보냈습니다. 물은 빗물을 받아 마셨고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셋째 날 비가 그쳤습니다. 청이는 간신히 일어나 계곡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상처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산나물을 겨우 뜯어 먹었습니다. 청이는 버려진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사냥꾼이 쓰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살아야 해. 청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어느 날 청이는 산길을 걷다가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숨이 가빴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청이는 노인을 움막으로 옮겼습니다.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나물죽을 끓여 먹이고 약초를 다려드렸습니다. 사흘 뒤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내가 죽었을 것이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청이의 손을 살폈습니다. 이 손, 바느질을 하던 손이구려. 그런데 왜 이런 산속에 혼자 계시오? 청이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 것까지 모두 말했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오. 하지만 아가씨, 포기하지 말아야 하오. 내가 아가씨에게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겠소. 기술이라니요? 나는 한양 어의원에서 임금님을 모시던 의원 허준백이요. 간신들의 모함으로 쫓겨나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소. 청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평생 연구한 의원수 기법을 전하고 싶소. 약초의 성질을 담은 그림을 수놓는 특별한 기법이지요. 약초의 기운을 실에 담아 수놓으면 그 수를 몸에 지니는 사람에게 치유의 기운이 전해지는 것이요.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오. 하지만 각오가 필요하오. 약초를 구별하고
바느질이 정교해야 하며 정성이 필요하오.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허준백은 청이에게 먼저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쑥이요. 몸을 따뜻하게 하지요. 이것은 질경이 열을 내립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청이는 산과 들의 약초 100가지를 외웠습니다. 허준백은 감탄했습니다. 아가씨는 재주가 뛰어나시오. 다음으로 허준백은 약초즙을 실에 들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 허준백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 놓는 법을 가르치겠소. 허준백은 천의 연꽃을 그렸습니다. 이 연꽃을 수놓아 보시오. 하지만 그냥 놓으면 안 돼요.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약초의 기운을 생각하며 놓아야 하오. 청이는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연꽃을 완성했습니다. 허준백이 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랍구려. 기운이 제대로 담겼소. 내가 해본 것보다 더 정교하오. 허준백은 청이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약초 씨앗 바늘과 실, 그리고 비법이 적힌 책까지. 아가씨,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야 하오. 이 기술로 많은 사람을 도우시오. 그것이 내 바람이요. 예. 할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백이 떠난 뒤 청이는 날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실을 염색하고 수를 놓았습니다. 반년이 지나 청이는 자신이 만든 수 주머니를 들고 가장 가까운 장터로 나갔습니다. 약초 수 주머니 팝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주머니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 보자꾸나. 내 허리가 아픈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예. 할머님, 이 주머니는 허리 통증에 좋은 약초 기운을 담았습니다. 노파는 반신반의하며 주머니를 샀습니다. 며칠 뒤 그 노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신기하게도 허리가 정말 좋아졌어. 하나 더 주게나. 노파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가씨가 파는 수 주머니가 정말 효험이 있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날 청이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내 아들 배아리가 낫는다는 주머니 있소? 산모에게 좋은 것 없소? 청이는 각 사람의 증상을 듣고 적절한 주머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달에 몇 냥씩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이는 그 돈으로 장터 근처의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산속 움막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지요. 1년이 지나자 청이의 이름은 점점 알려졌습니다. 약초 수의 명인 청이라는 별명이 생겼지요. 어느 날 장터에 화려한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고관의 부인이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왔소. 내 딸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오. 약을 써도 낫지 않는데. 혹시 당신의 수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소? 부인, 제가 특별한 수를 놓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초의 기운을 담겠습니다. 부인은 은자 10냥을 주었습니다. 청이는 사흘 밤을 꼬박 세워 작은 베갯모의 달과 별, 구름을 수놓았습니다. 일주일 뒤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내 딸이 그 베갯모를 베고 잔 첫날부터 악몽이 사라졌소. 부인은 은자 100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사례금이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집안과 거래하고 싶소. 나는 한양 양반가 부인들과 친분이 많소. 아가씨의 솜씨를 그분들께 소개해도 되겠소? 예. 부인, 영광입니다. 한 달 뒤부터 한양의 양반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청이는 장터 한복판에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청이방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 2명을 고용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방은 점점 커졌습니다. 1년 뒤에는 더 큰 가게로 이사했고 일하는 사람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청이는 이제 제법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살면서 번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석주였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옆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청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주도 청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청이 씨,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석주 옆에 여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아,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청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으리.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석주가 불렀지만 청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 청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왕대비 마마께서 병환이 깊으시다는구나. 어이들이 손을 쓰지 못한다더라. 청이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청이는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궁궐에 자신의 술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청이는 가장 좋은 비단과 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름다운 침구 한 벌이었습니다. 학과 소나무, 불로초가 수놓아진 작품이었지요. 청이는 침구를 들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청이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문을 지키는 내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인이 대왕대비 마마의 병환을 낫게 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 여인이 무슨 헛소리냐? 물러가거라. 제발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청이가 침구를 펼쳐 보이자 내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어찌 이런 정교한 술을? 내관은 침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내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마마께서 너를 부르신다. 청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왕대비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예, 마마. 어찌 이런 솜씨를 가지게 되었느냐? 청이는 허준백 어이에게서 배운 의원수의 비법을 설명했습니다. 대왕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준백, 그 어이를 내가 아는구나. 그가 너에게 기술을 전했다니 다행이로다. 그 침구를 써보겠노라. 내관들이 침구를 병상에 깔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넷째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왕대비마마께서 일어나 앉으셨다. 기적이로구나. 청이는 다시 대왕대비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대왕대비는 병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내 병이 나았구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청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소인에게 도둑무명을 씌운 자들을 벌해주십시오. 청이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말했습니다. 대왕대비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당장 조사하라.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조사관들이 청이가 쫓겨난 마을로 파견되었습니다. 김진사와 박씨 부인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진사 댁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모두 불려 나왔습니다.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박씨, 부인의 명을 받고 청이의 방에 비단 주머니를 넣었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청이를 내쫓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증언했습니다. 청이는 결백합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당시 사또도 조사했습니다. 김진사께서 평소에 뇌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왕대비는 즉시 처벌을 명했습니다. 김진사는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박씨 부인은 곤장 50대의 유배형에 처하라. 사또도 파직하고 곤장을 치라. 명이 내려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청이가 맞았던 것보다 더 많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이것은 내가 지은 죄의 대가다. 김진사는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도 논밭도 모든 것이 관가로 넘어갔습니다. 청이는 대왕대비 앞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었느니라. 그리고 너에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대왕대비는 금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너의 공을 인정하는 표시니라. 또한 어디서든 이것을 보이면 관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니라. 너를 궁중 침선 담당 상궁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어떠하냐? 청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 소인은 마을에서 더 많은 여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 혼자 살아가기 힘든 여인들을 도와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대왕대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허락하겠노라. 대왕대비는 청이에게 은자 1000냥을 하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거라.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청이는 한양을 떠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청이가 대왕대비 마마를 살렸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로군. 옛날 청이를 도둑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이는 대왕대비가 하사하는 자로 큰 공방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들을 모아 바느질과 약초 수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부, 첩이었다가 쫓겨난 여인, 부모에게 버림받은 여인, 갈 곳 없는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청이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같은 사람들을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았으니까요. 나도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청이의 공방은 점점 커져 수백 명의 여인들이 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청이의 공방으로 석주가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으리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로 과거 시험 자격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떠났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청이 씨,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청이는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이미 지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용서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분입니다. 나으리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일하십시오. 저희는 장부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석주는 청이의 공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낯선 선비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청이 선생을 뵙고 싶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장한결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의원으로 허준백의 제자였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청이 선생을 찾아뵈라 하셨습니다. 선생님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장한결은 청이와 함께 의원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조합은 완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장한결이 청이에게 말했습니다. 청이 선생, 제가 선생님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청이는 장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주도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청이와 장한결은 함께 공방을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의원수 기법을 책으로 편에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의원수 비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몇 년 뒤 청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은실이라 지었습니다. 실처럼 질기게, 은처럼 귀하게 자라거라. 청이는 딸을 안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은실아,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줄 것은 기술이 아니란다. 세상이 너를 쓰러뜨리려 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내 자신을 믿는 법,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은실은 어머니의 품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청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공방에서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날 밤 청이는 남편과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장한결이 청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같은 분을 만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계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딸에게 물려줄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청이는 40이 되었습니다. 청이의 공방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여인 공방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관가에 탄원서를 넣어주고 필요하면 금패를 보여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썼습니다. 청이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이는 대왕대비가 하사한 금패를 꺼냈습니다. 관가에 가서 조사를 다시 하도록 요청했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앞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인은 청이의 공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청이가 도운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조정에서도 청이를 주목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청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짐의 귀에까지 들렸노라. 임금은 장한결을 어의원 주부로 임명했습니다. 장한결, 그대는 의술이 뛰어나고 백성을 돕는 마음이 깊으니 어의원에서 일하도록 하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몇 년 뒤 장한결의 공로가 쌓여 임금은 그를 정의품 어의로 승진시켰습니다. 장한결의 공이 크니 정의품 동정대부에 제수하노라. 그와 동시에 임금은 청이에게도 작호를 내렸습니다. 경의 아내 청이는 대왕대비 마마를 살렸을 뿐 아니라 백성을 돕는데 힘써왔으니 정부인의 작호를 내리노라. 청이는 정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공방의 여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봄날 청이는 딸 은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은실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청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은실아, 사람을 돕는 방법은 많단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 어머니. 세월이 흘러 청이는 쉰이 되었습니다. 청이의 공방은 이제 전국 곳곳에 지점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들이 청이의 가르침을 받아 독립했습니다. 청이는 이제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딸 은실에게 공방을 물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은실아, 이제 내가 이 공방을 이끌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청이는 남편 장한결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청이는 완전히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지를 받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청이는 60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청이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딸 은실,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후회가 없다. 은실아, 내가 시작한 일을 잘 이어주겠니? 예.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자들아, 너희도 착하게 살거라. 남을 돕는 것을 잊지 말거라. 예, 할머니. 청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청이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청이가 도운 여인들, 그들의 가족들, 청이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청이를 추모했습니다. 청이의 무덤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잠들다. 그녀는 억울함을 당했으나 굴하지 않았고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섰으며 혼자 일어선 뒤에는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이름은 청이,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다. 청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청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책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청이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청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청이의 딸 은실은 어머니의 뜻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공방을 더욱 크게 키웠고 더 많은 여인들을 도왔습니다. 100년이 지난 뒤에도 청이의 이름은 살아 있었습니다. 청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청이의 삶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청이의 손녀가 어머니 은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요? 은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수천 명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셨지.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다.